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이민을 온 지 벌써 14년이 됐는데 지금 한국에 가 계셔서 못 오신 게 너무너무 아쉬우시다고 하셔서 제가 괜찮다면 엄마를 대신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되는지. 그러세요. 네, 지금 이민을 오신 지 저희 부모님이 14년이 되셨는데 아버지는 환갑이 넘으셨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곧 환갑이 되시는데 굉장히 적응을 하시는 동안에 그동안 힘든 일도 많으셨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좀 적응도 되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세요, 생활에.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비즈니스를 지금 개인 사업을 10년이 넘게 하셨는데 그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4시간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과 교류도 없으시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외로움도 커지시니까 점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뜻을 많이 밝히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사실 저랑 저 남동생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여기 남아서 제 동생이 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까지 보고 한국을 돌아가고 싶으시고 참 진짜 마음속에서는 그냥 여기 생활이 이제 안정을 찾았으니까 계속 계시고 싶은 마음이 큰데 또 반면에 아빠를 생각을 하면 또 아빠가 그동안 많은 부분 희생하신 것들도 있으시고 또 외로움이 있으시니까 한국을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여러 생각을 지금 몇 년째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빠가 이 현실에 안주를 못해서 그러시는 게 아닌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이제 남자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좀 체념 단계에 이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아빠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한국을 돌아가시는 그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울으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고 완전하게 해결된 숙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 그러니까 아들 딸이 몇 살이에요? 네, 제가 작년에 저는 32이고요. 제 동생은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로 31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자기가 여기 있고 싶다 하면 있어도 되고 가고 싶다 하면 가도 되는 건 좋은데 아들 딸이 장가를 보낸다 뭘 한다는 이유로 여기 있는다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근거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말씀 중에 그거는 제 솔직한 생각에는 그건 이제 핑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 이렇게 남이 이제 질문하면 이게 문제 대리 네. 질문을 내가 그래서 안 제가 하는 이유가 제 엄마한테 그걸 여쭤볼 때 본인이 질문해야 내가 그러면 당신이 있고 싶은가, 당신이 애 핑계 대고 있고 싶은가, 정말 그런가, 정말 자식이 걱정돼서 그렇다면 그건 버려라. 당신 본심을 얘기해라. 그 다음에 당신이 있고 싶은데 아이들 핑계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핑계다. 그냥 내가 있고 싶다 이래 말하지 애들 핑계를 대지 마라. 이제 본인 같으면 이제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대리 질문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게 전달해서는 안 돼요. 어머니가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이제 자기 민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혼을 하겠다고 와서 내가 얘기 들어보고 이혼해라 이러면 애는 어떡하고요 이러거든. 그럼 벌써 이거는 아직 이혼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 과원에 갖다 주면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애를 과원에 갖다 줘요? 그럼 이혼하는데 어떻게 과원에 갖다 주지? 그래는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혼을 못 해요. 그럼 살아라 이래. 살아라 그러면 또 남편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혼해라. 그러면 애는요 이래. 이게 이제 두 떡을 두고 이거 가질까 저거 가질까 지금 망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혼할 결심을 딱 쓰면 나한테 찾아올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도 도저히
애들 아빠 행동이 애들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애들을 위해서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고 해도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또 나와요. 이렇게 늘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에 가고 싶다. 그건 아버지의 자유의사예요. 여기 이민 오듯이 거기 가는 거는 첫째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되고 어머니도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꼭 가야 된다 한다면 어머니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즉 이혼을 하고 가시게 하든지. 웃을 일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60밖에 안 된 남자면 앞으로 20년 더 살 텐데 혼자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살아주든지 안 그러면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딴 여자분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든지 이렇게 첫째 윤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선택해야지. 여기 살려면 이혼을 각오해야 되고 여기 그러면 그게 싫으면 조금 여기 살고 싶지만은 어때요? 어떻게 인간이 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들, 딸을 핑계 삼는 거는 이 변수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아주 심플해지지 아들, 딸을 핑계하면 일이 복잡하게 얽히거든요. 20살 이내일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20살 넘은 건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딱 단순하게 해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 아버지하고 의논하면 돼요. 내가 안 간다면 당신 혼자 가서 살겠냐? 그러면 이제 이 선택은 여러 가지거든요. 혼자 가서 살래. 우리 연말 부부 하자. 1년에 한 번만 만나고 그러면 아버지는 한국에 살고 엄마는 미국에 살고 이래도 괜찮아요. 이제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요즘은 주말 부부도 있고 월말 부부도 있고 있잖아요. 연말 부부라고 없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 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각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견해가 다르면 각자 갈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달리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선택하면 여기를 포기해야 되고 여기를 있겠다면 아버지를 포기해야죠. 엄마의 질문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국에서 지금부터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 지금 60, 70대 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어디서 자랐을까요? 도시에서 자랐을까요? 촌에서 자랐을까요? 촌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인구가 60, 70%가 도시 인구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인구의 8, 90%가 뭐다? 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 이게 인간은 회귀성이 있거든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는 회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밥하고 김치 먹었다. 그럼 여기 와서 젊을 때는 빵 먹고 우유 먹고 치즈 먹고 되는데 나이가 60, 70이 되면 더 들어간다 식성이. 다시 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대천에서 새끼를 깐 연어가 태평양 바다에 가서 살다가 알을 깔 때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가려는데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 아파트에 살 때 일하고 시골 가서 집에 살 때 일거리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집안 청소부터 일이 엄청나게 많고 밭일 같은 거 벌리면 요즘은 시골에도 다 논농사는 전부 기계화되어 있는데 밭농사는 전부 사람 손으로 해야 돼요. 시골에 있으면 여자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문화생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돌아가고 싶은데 여자는 안 가려고 그러고 이게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걸 막을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약간 우리가 방안 온도가 서로 달라도 약간 양보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 춥다고 한 사람 덥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은 세 가지예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맞춰주든지 안 그러면 중간 값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방을 각자 쓰든지. 그 셋 중에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머니 문제니까 자기 얘기니까 내가 얘기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니면 내가 어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어머니 무의식 세계가 어느 건지를 딱 집어가 이런 게 하는 게 좋겠다. 아, 이거 당신 수준에만 따라가라든지, 아, 이거 그럼 이혼해라든지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기 싫지, 엄마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엄마를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이민 전부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10여 년이 걸렸는데 항상 뭐 내일이면 간다, 뭐 몇 년 있으면 간다 이런 식으로 늘 떠나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한국에서도 사시다가 이제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또 겨우 적응을 하고 이제 좀 안정을 찾았는데 또 이제 여기 생활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제 좀 너무 인내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해서 처음에는 그런 면 때문에 좀 아빠를 설득하려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시지만 또 동시에 저희 가족이 또 이렇게 찢어지는 상황은 또 원치 않으시니까 또 그 부분에서 그 가족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 복잡하게 인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그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각자 독립된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 우리가 자식한테 키운다고 애먹었다고 자식한테 받으려고 하는 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자식은 또 지 새끼를 키우는데 그 정성을 쏟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손자 봐주는 것도 자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모든 아이는 제 어미로부터 사랑받고 싶지 제 3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딸이 그 애 키운다고 힘들어하는 거 그거 내가 생각해가 딸을 도와준다고 손자를 보면 손자에게 어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뺏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서 그냥 봐주는 거는 괜찮지만 맡아 키워주는 거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힘들어서 키워야 제 자식이지 남의 손에 키우면 내 자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그건 당연히 힘이 드는 거고 힘드는 속에서도 이게 자기 자식을 스스로 키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 키우는데 아무도 힘 안 든다? 그러니까 그 힘들지만은 정신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애 키우면 애가 다 불효가 됩니다. 왜? 애 자체가 바로 불효잖아요. 지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기뻐해야 애가 효자가 되잖아요. 지 엄마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건 제가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다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애를 키워놓으니까 아이고 나 죽을 힘들어가 키웠는데 애가 왜 이리 되나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공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난다. 아시겠어요? 그거 지은 대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물질적으로 자꾸 계산하에 안 맞는 거예요. 아이는 정신적인 게 훨씬 중요하지 물질적인 건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엄마에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고민을 하더라도 딸은 엄마의 고민이니까 자기는 상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가 그런 문제로 고민하구나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나는 내일 해야 돼요. 거기에 고민에 같이 빨려드는 거는 결국 자기 인생이 수렁에 엄마의 삶의 수렁에 자기가 한 발 또 디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내가 즉답을 하면 니나 잘 살아라 이러고 끊어버려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쪽에는 저는 제 와이프하고의 문제니까. 네네 얘기하세요. 미국에 온 지는 한 17년 정도 됐고요. 네네. 저는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와이프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저만 여기 사는데, 제 생각은 한국에 가고 싶은 게 생각이 많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반대합니다. 아까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아직 어리니까 공부를 다 끝내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돌아가자는 거고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가족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오니까
약간 문제가 아기가 몇 살이야? 지금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 이제 12살 6학년. 그러니까 20살 될 때까지는 부인 얘기 들어야 돼요. 그게 같은 얘기가 전혀 아닌데 같은 얘기라고 그래. 예, 근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들으려고 같은 얘기라고. 아니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도 나이가 꽤 되시고 장인 장모님도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거는 선택상 동물계의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현상은 없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늙은 부모를 걱정하는 거는 좋은 일, 선한 일에 속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동물계에 없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거는 동물계에 없는 나쁜 일에 속해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는 안 돌보면 나쁜 일이 되고 돌보면 죄로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거는 안 돌보면 죄로고 돌보면 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애가 여기서 꼭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아니 지금 부인이 안 가겠다잖아. 부인이 안 가겠다는 거는 왜 잊어버리고 생각을 해? 결혼을 하면 이미 절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 남자든 여자든. 많이 포기하고 삽니다. 술도 뭘 안 포기하고 살아? 와이프 시킨 대로 다 하고 살거든요. 와이프 시킨 대로 다 하면 안 가야지. 뭘 다 하긴 다 해. 제일 중요한 건 지 고집대로 하면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애가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이 문제는 언급하지 말고 딱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늙었든 죽든 뭐 여기 있는 동안에 죽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죽어도 자기 죄가 아니라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저런 남자는 한 여인의 아들로서는 괜찮은 남자예요. 그러나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에요. 이 세상의 남자가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괜찮은 거하고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괜찮은 건 전혀 다릅니다. 자기는 지금 결혼을 했으면 한 여인의 아들은 선을 끊고 한 여인의 남편이 자기의 주 핵심이에요. 그렇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하면 안 돼.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의 자세를 갖고 한 여인의 아들로서는 형편이 되면 하고 안 해도 그만이다. 제가 그렇게 효자는 아니거든요. 왜 그럼 부모 핑계 대? 가고 싶으면 그냥 가고 싶다 그러지. 근데 가족은 같이 있어야죠. 같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라잖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부인이 한국 가겠다 하면 자기가 여기 있고 싶어도 아니, 근데 포기하고 많이 따라가야지. 설득했어요. 거의 아? 이제 저한테 넘어왔어요. 이제 같이 가기로. 그래 뭐 그건 괜찮아. 부인이 동의하면 괜찮은데 예. 그야 뭐 괜찮아. 그게 정말로 동의를 하는 건지 자기 진심으로 동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별로 어떤 여자가 그 전자 종이하겠어. 하도 고집을 편히 봐주는 거지. 그렇게 해가 억지로 가면 틀림없이 한국 가면 부부싸움이 됩니다. 만약 한국 가서 자기가 생각만큼 여기보다 더 잘 살고 더 자리 잘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이제 계속 바가지 긁혀요. 그 좋은 거 놔놓고 미쳐가 와가지고 계속 바가지 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프는 여기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제가 집 가게밖에 모르고 뭐 나가는 것도 없고 맨날 와이프 애들만 다 그거 하니까. 그래요. 여자들은 여기 사는 걸 좋아해요. 아주 네. 특별한 10명 중에 1명 빼고는. 왜 남자들은 여기가 못하지. 한국 가면 술집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아니, 그런 건 게 아닌데요.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아닌데. 낫지. 그 친구도 있고 뭐 온갖 건 낫지. 뭐 그 이해는 돼. 근데 그런 수준이면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이 얘기야. 나도 그 수준인데 나는 나하고 당신하고 차이점은 나는 내 수준을 알아서 안 했고 자기는 자기 수준을 몰라가지고 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했으면 가는 건 좋지만 한 번 더 얘기해가 이게 지금 결정이 자기가 잘한 것 같지만은 2, 3년 후에 이 후유증이 나타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충분하게 다시 토론을 해서
정말 있고 싶으면 지금 중학교니까 이제 한 4, 5년만 더 있으면 되잖아.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면 한 4, 5년 더 있다 가면 되지. 그 부모님 돌아가신 건 자기 죄가 아니라니까.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주면 돼. 그런데 그 부모님 만약에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네가 가자 그럴 때 안 가가지고 효도 못해도 이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왜냐하면 20살이 넘으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면 안 돼.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스님 말씀대로 20살이 돼서 애가 20살이 교육이 다 돼서 가게 좀 되면 제가 지금 거의 50인데 그러면 한 60쯤 돼가 가면 한국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지금 가도 별로 할 일 없어. 뭐 한국에 뭐 자기 일자리 주려고 지금 자리 비워놓고 기다리는 줄 아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운 게 있어가 무슨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가서 지금 그 10년 후에 가서 안 될 거면 지금 가도 안 돼요. 너무 그렇게 사실은- 이게 사람이 한번 꽂히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제가 여기서 17년을 살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를 다 적고 저는 한국에 와이프하고 지금 애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는 괜찮아요. 근데 부인이 동의하고 애들이 동의하면 괜찮다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의를 안 하니까 뭐. 동의를 안 한다 하면 왜 자식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부인이 항상 남편 외국 가자면 따라와야 되고 한국 돌아가자면 따라가야 된다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삶의 문제는 의논해서 결정해야 돼. 이미 결혼을 할 때는 내 거의 절반을 서로 접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적기 싫어가 결혼을 안 하고 이래서 하는데 자기는 결혼해놓고 그걸 고집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업이나 비즈니스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이게 더 늦어지면 그게 안 되는데 그래 부인 설득해 그러면 부인 억지로라도 그 설득해가 데려가요. 가서 이제 자기 사업은 잘 될지 몰라도 평생 요거도 먹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갖지 않는 문제를 갖다고 썰 넘어가려고.